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합이 먼저냐, 적폐청산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대통령으로서 우선 과제일까, 이런 부분인데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좀 시작할까요? 네. 네. 통합과 개혁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청산이냐 통합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청산을 해야 개혁이 가능하고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죠. 부패한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대연정처럼 우리가 청산되어야 될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여 그 뿌리가 같은 기득권자들과 실제로 손을 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기득권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개혁,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 세력의 청산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대전제다. 공정한 나라 만들기 그 자체다. 그래서 대연정이라든지 기득권 대연정,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 이런 형태로는 청산도 불가능하고 개혁도 불가능하고 변화도 불가능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 새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후보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통합과 개혁이 얼뜻 보면 통합이 먼저냐 개혁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잘해야 통합이 됩니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놓고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의회 구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의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실질적으로 작동 안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향한 의회 정치에서의 통합력을 높여서 지난 234표를 얻어서 탄핵을 가결시켰던 것처럼 통합의 리더십을 우리는 다음번 정부의 대통령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통합의 리더십에 기초해서 개혁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문재인 후보님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예,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최우선 과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청산, 적폐청산과 통합 이것은 임기 5년 내내 계속해야 될 과제고 가장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될 과제는 저는 일자리 만들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적폐청산과 통합은 저는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는 아까 우리 이재명 시장님 말씀과 조금 저는 비슷한데 적폐청산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런 사회로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공평한 그런 세상 만들고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그런 세상 만들면 그것이 바로 통합인 것이거든요. 적폐청산을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통합은 정강정책이 다른 정치 철학이 다른 그런 정치 세력과 연정하는 것이 통합이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는 이것이 저는 진정한 통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좀 말씀하시죠. 네. 지금 우리 문 후보님 말씀 들어보면 청산해야 될 세력들 청산 좀 하자. 그 손잡으면 안 된다. 이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뿌리는 재벌, 이게 재벌이 이번 적폐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그게 정치 권력을 그야말로 좌지우지하면서 정경유착했던 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뿌리인 재벌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우리 문 후보님 근처에 막 수없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되겠죠. 김강두
같은 분들, 박근혜 그 경제정책 만들던 가정교사 아닙니까? 경제교사. 그런 분하고 김상조 교수 이런 분 같이 막 모으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실제로 그들이 문 후보님을 쫙 둘러싸고 있는데 청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요. 그 당 밖에 그 자꾸 세도 내각 뭐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당의 인수 준비 만드시고요. 당 안에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없이 막 1,000명이 넘는 이 자문 그룹들 해산하실 생각 혹시 없으십니까? 문 후보님이 말할 수가 없죠. 네. 저는 정권 교체는 강물이 흘러서 바다에 도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강물이 흘러가면서 많은 물들을 만나고 모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도한 큰 강물을 이루어서 마침내 바다에 도달하는 것이 정권 교체입니다. 자기 물로만 가고자 하면 끝까지 시냇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물들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모아나가는 것이고 그 한계는 있죠. 적어도 양극단이 아닌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진보 또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라면 저는 함께 힘을 모아나가서 정권 교체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이다. 그것이 정권 교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비원 동사시키고 이런 의혹 있는 분들을 다 그런 모아가지고 최성 후보님한테 정권 교체가 말씀하실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의 어떤 제 결론부터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가개혁과제와 적폐청산에 합의를 해야 대연정을 합니다. 이 얘기를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자유한국당하고도 한단 말이냐 자꾸 저를 공격하십니다. 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가개혁과제에 합의를 해야만 연합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자꾸 자유한국당하고 연정한다는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매우 정치적 공세입니다. 바로 이게 이런 식의 대화가 구태정치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그리고 저는 자유한국당과 아니, 지금 말씀 하겠다고 듣고요. 하셨잖아요. 네. 아니, 연정을 하겠다고 당연히 하셨잖아요. 자유한국당도 연정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한 겁니다. 물은 거죠. 당연히 우리는 안 그 된다고 연정의 보는데. 대상이 되는 것은 대화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대화를 예. 해봐야 지금 돼요. 현재 그 나머지 얘기 한번 그리고 해볼까요? 적폐청산에 조금만 얘기 대해서 듣고 기회 말씀하셨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적폐청산에 대해서 후보들이 말씀하셨는데 적폐청산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대통령령으로 다 적폐청산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향하려면 많은 개혁 입법 과제들이 필요한데 의회랑 어떻게 대화하실 것인지 저는 그런 점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음 정부는 의회하고의 협치 수준을 높일 때라야만 개혁 과제도 실천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적폐청산을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이재명 후보도 거듭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폐 세력을 문 후보님 캠프에다 죄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면은 다 그냥 개혁적인 겁니까? 저는 문 후보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문 후보님이 아무래도 말씀하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대연정에 대해서 조건을 분명히 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지금 대연정을 말하는 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우선은 협치하고 연정은 다릅니다. 언제든지 야당 세력과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해야죠. 그것이 협치인 것이고 연정은 장관직도 나누고 정부를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 시기거든요. 지금은 저 문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정권 교체를 통해서. 그런데 이 시기에 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수권 영역이 있냐, 우리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경쟁하는 정당, 맞으면 적폐 세력인 정당과 연정할 테니 밀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잠시만요. 이 대목가 하나, 아니, 이 대목가. 이 말은 마무리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고 그래서 짧게. 연정이 이런 부분들은 정권 교체를 하고 나면 그때의 정치 상황에 달린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마 정권 교체되면 제가 짐작컨대는 국민의당은 원래 정권 교체의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라진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저는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의당과는 정책 연대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반수가 되는 거죠. 굳이 대연정까지 갈 것도 없어요. 혹시 만약에 옛날에 영국이 전시 때 전시내각을 만들듯이
뭐 우리도 엄청난 공단을 꺾게 되면 그때는 거국중리 내각 할 수 있을 테죠. 제가 지금은 대응력을 말할 때가 아니다. 네, 그러면 사회자님. 안 후보께 기회를 제가- 잠깐 드리고 이재명 분의 순으로 관련된 드리겠습니다. 거라서 같이 한 번에 답하실 수 아니 여기서 있겠네요. 먼저 하고 하시죠. 그럼 이재명 순서상. 후보님 관련됐답니다. 먼저 하시죠. 먼저 먼저 하죠. 하시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우선은 저하고 답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안 후보님은 계속 의회에서 뭔가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개혁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 적폐라고 하는 것이 법이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온 동네가 다 불법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법을 운영하는 그야말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제가 우리 문 후보님이나 우리 안 후보님한테도 박근혜 이런 사람, 이재용 같은 사람 사면하지 말자라고 약속하자 했더니 아무 말 안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이미 있는 제도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그 운영하는 권한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게 권력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그 나쁜 생각을 가진 권력자들이 겉으로는 개혁할게요. 국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다 말하지만 누가 지켰습니까? 개혁, 통합, 국민 민생 제일 많이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주범 새누리당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연정하겠다는 게 첫째 말이 안 되고 자, 제가 싸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통합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재명 후보님도 말씀하셨듯이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사회의 통합, 이 통합은 민주주의로 통합을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의 의회 구조는 앞으로 3년 동안 그대로 갑니다. 그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하고는 그 일체의 대화 타협 없다 이래버리면 우회 정치는 정지돼 버립니다. 대연정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개혁,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제대로 된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적폐 세력의 청산이 정말로 중요하고 그것은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야말로 대전제다.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그 자체다. 그래서 대연정이라든지 기득권 대연정, 실질적 기득권 대연정 이런 형태로는 청산도 불가능하고 개혁도 불가능하고 변화도 불가능하고 국민이 바라는 나라, 새 나라, 공정한 나라 만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연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안희정 후보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통합과 개혁이 얼뜻 보면 통합이 문제냐 개혁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분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잘해야 통합이 됩니다. 또 통합된 힘을 발휘할 때야만 적폐청산과 개혁 입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동안 정치나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을 분리시켜놓고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통합이 먼저냐, 적폐청산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대통령으로서 우선 과제일까 이런 부분인데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해주실까요? 제가 먼저 좀 시작할까요? 네. 통합과 개혁 두 가지가 상반된 개념이 아닙니다. 소위 청산이냐 통합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청산을 해야 개혁이 가능하고 진정한 개혁이 있어야 우리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공정한 질서 속에서 공정하게 기회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통합이죠. 부패한 청산되어야 될 세력들하고 손을 잡으면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 대연정처럼 우리가 청산되어야 될 적폐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여 그 뿌리가 같은 기득권자들과 실제로 손을 잡고 있으면 그야말로 기득권